게 뭐가 있으세요? 집에서 편히 계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스스로 믿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날이 오기까지 저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포시 눌러주세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몸은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시간이었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너무나 익숙해서 어둠 속에서도 벽에 부딪히는 법이 없었어요. 오늘은 뭘 해드릴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큰아들 성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 둘째 성민이를 위한 김치볶음밥, 그리고 손주 지우의 도시락까지. 머릿속으로 메뉴를 정리하는 것도 이제는 기계처럼 자동이었어요. 할머니, 물. 지우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7살 손주는 제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저는 웃으며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도시락 싸줄게. 뭐 먹고 싶어? 응, 고마워. 짧은 대답을 남기고 지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제게는 하루를 버텨낼 힘이 되었어요. 7시가 되자 집안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소연이 화장을 하며 부산하게 움직였고 큰아들 성호는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지우 학교 데려다 주시죠? 오늘 회사에 일찍 가야 해서요. 그럼 당연하지.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성우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감사 인사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처럼 말이죠. 어머니, 저도 급해요. 지우 좀 부탁드려요. 소연도 서둘러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이에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없으면 이 집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지우야, 밥 먹자. 손주를 부르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 지우가 좋아하는 반찬들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식탁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할머니, 괜찮아?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이상하게 힘이 들었어요.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자꾸 어지럽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그날 오후 지우를 학교에서 데려온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어지럼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은 걱정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밥을 해야 하는데 도시락도 싸야 하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게 몇 시간을 버티다가 결국 견딜 수 없어서 큰아들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네, 엄마, 뭐가 안 좋으세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아마 제가 이런 식으로 전화한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성우와 성민이 함께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으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워본 게 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기 당뇨와 우울증 증세가 보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네요. 우울증이라는 말에 큰 며느리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우울할 게 뭐가 있으세요? 집에서 편히 계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편히 지낸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가족들을 챙기는 게 편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셔야겠어요. 몸 관리 좀 하시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다시 똑같은 일상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난 몇십 년간 저는 정말 그림자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로만 살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부터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금세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처음 이틀 정도는 가족들이 안부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아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새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손주를 돌보는 것도 말이에요. 엄마, 당뇨약은 제때 드세요. 성우가 지나가는 말로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언제 약을 먹는지, 어떤 약인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해요. 생활 패턴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리하시면 당뇨는 물론이고 우울증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쉬면 집안일은 누가 하죠? 그 질문에 의사 선생님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이 일을 분담할 수 있을까요? 30년 넘게 모든 걸 제가 해왔는데 말이에요.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결혼해서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야. 내가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 그때는 그 말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제가 집안의 중심이 된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자랑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해봤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병원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 네, 뭔데요? 성민이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시더구나.
집안일을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요. 회사 일도 만만치 않고, 나도 요즘 야근이 많아서 힘들어요, 엄마. 성우도 바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주말에라도 조금씩.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민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주말은 우리도 쉬어야죠. 평일에 얼마나 힘든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쉬라는 거죠? 저에게는 평일도 주말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어머니. 집에 계시니까 시간 많으시잖아요. 소연의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많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데 시간이 많다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부엌에 나가보니 가족들이 모두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요? 성우가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어요. 어머니, 지우 도시락은 어떡하죠? 소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씁쓸했어요. 제가 조금만 늦어도 집안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미안해, 금방 할게. 서둘러 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쌌지만 가족들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30분 늦어진 아침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성우가 나가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배려나 이해는 없었어요. 그저 불편하다는 투정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작은 공원에 나가 앉았습니다. 벤치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 집은 다 컸어. 이제 각자 알아서 잘해. 옆자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자식들이 독립한 후 혼자 사시면서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아직도. 말끝을 흐리자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자식들이 클수록 엄마는 뒤로 물러서야 해. 그래야 그 애들도 어른이 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많이 해주는 게 아닐까요? 가족들이 저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어깨는 늘 구부정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가족을 책임지면서 어느새 저 자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혜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 어머니, 할머니로만 살아온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다는 걸요.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생각해 볼 시간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변화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변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제 몸은 자동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부엌에 서서 밥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게 해볼까? 하지만 막상 아침 준비를 하다 보니 예전과 똑같았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도시락도 싸고 지우 아침밥도 차려놓고 변화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큰 며느리 소연이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평소 같으면 그래, 좋겠다 하고 끝났을 대화였어요. 하지만 소연의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지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틀 정도만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다시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하는 소연의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거든요. 소연아, 엄마도 그날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거절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약속이요? 소연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제가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약속이야.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일일이 해명해야 하죠? 소연도 친구들과 개인적인 약속을 잡듯이 저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평소에는 지우 봐주시는 거 싫어하지 않으셨잖아요. 소연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싫어한 게 아니야. 그냥 이번에는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예약도 다 해놨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연에게 저는 며느리가 불편할 때 맡길 수 있는 편리한 존재였구나 하고 말이에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쓰고 버릴 수 있는 도구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소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항상 시간이 있는 건 아니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아, 네. 알겠어요. 소연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부엌에 혼자 서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한 거절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우가 돌아와서 소연에게서 들었는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여행 간다고 하던데 지우는 왜 안 봐주시려고 해요? 역시나 소연이 이미 불만을 털어놓았나 봤어요. 성우야, 엄마도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잖아. 무슨 일인데요? 평소에 집에만 계시면서 집에만 계신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있는 게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엄마가 집에 있다고 해서 항상 자유로운 건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죠. 성우의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서로 돕는다고요? 지금까지 도움을 받기만 했으면서요? 그래, 서로 도와야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엄마만 도와준 것 같은데? 제 말에 성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나 봐요. 엄마, 무슨 말씀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엄마가 한 말이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텐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잘못된 걸까?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한 번 거절했다고 이렇게 시선이 차가워지는 걸 보니 서글펐어요.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혜란아, 너무 퍼주지 마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어.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우에게도 할머니가 바쁘시대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지우를 버린 사람처럼 말이에요. 지우가 학교에 간 후 저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공간이 제 손길로 정리되고 유지되고 있는데 정작 제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작은 안방뿐이었고 그마저도 가족들의 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에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우연히 옛날 직장 동료 영숙 언니를 만났어요. 혜란아, 잘 지내지?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결혼 전에 함께 일했던 분이었거든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아이들 다 컸을 텐데. 영숙 언니의 질문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뭘 하면서 지내냐고요? 가족들 뒷바라지 말고는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지내요. 아, 그래도 이제 손주도 크고 하니까 시간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합창단에 한번 와봐.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해. 합창단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제 취미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였을까요? 언니, 저는 시간이 없어서. 무슨 시간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이면 돼. 생각해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 언니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그 짧은 시간도 제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여전히 소연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성우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제가 한번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거절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집에서 과연 제가 바라는 게 뭔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어요.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거절해봤다. 무서웠지만 왠지 후련했다. 그리고 영숙 언니가 말한 합창단 이야기도 적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도 적어놨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나는 없었다는 걸요.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뿐이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작은 희망이 가슴 한편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비록 가족들은 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기장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영숙 언니에게 전화해보자.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분명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영숙 언니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혹시 가족들이 싫어할까봐, 혹시 제가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이 앞섰거든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을 때 영숙 언니는 너무 기뻐했어요. 혜란아, 정말 오길 잘했어. 목요일 오후 2시에 복지관으로 와. 환영이야. 목요일. 평소 같으면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준비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소연에게 말했어요. 소연아,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 지우 좀 부탁해. 어디 가시는데요? 합창단 모임이야.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마 제가 여전히 거절의 여파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예전 같다는 게 뭐야? 제 질문에 소연이 말문이 막혔어요. 아마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바뀌시니까 적응이 안 돼서요.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야. 소연이도 결혼 전과 후가 다르잖아. 제 말에 소연이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지우는 제가 봐드릴게요. 오후 2시 저는 복지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 밖에서 제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혜란아, 여기야. 영숙 언니가 손을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니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니 모두들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은 게 언제였을까요? 오늘은 그리운 금강산을 연습해 볼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악보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오선지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제 가슴에서 뭔가가 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고 아름다운 선율에 몸을 맡기는 시간. 얼마나 그리웠던 순간인지 몰랐습니다. 혜란 씨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연습이 끝난 후 옆자리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노래해봐서 좀 어색했어요. 저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집에서만 있다가 나오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혜란이라는 사람으로 시간을 보낸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반겨주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가 노래 연습하고 왔어. 노래요? 어떤 노래? 지우의 순수한 관심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 중에서 제 일에 관심을 보인 건 지우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야. 다음에 할머니가 불러줄게. 와, 좋아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성우가 물어봤어요. 엄마, 합창단 어땠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의외라는 기색이 있었지만 그래도 물어봐줘서 고마웠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노래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요? 그럼 계속 다니실 거예요? 응, 그럴 생각이야. 이번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단호하게 말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합창단을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 생활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마다 합창단에 가려면 다른 날에 미리 준비해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조금씩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합창단 가시죠? 제가 지우 좀 일찍 데려다 줄게요. 소연이 먼저 말을 꺼낸 날이었어요. 그래 줄 수 있어? 네, 어차피 일찍 퇴근하는 날이에요. 작은 배려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소연이 제 일정을 생각해서 자신의 계획을 조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성민이도 변했어요. 엄마 합창단에서 공연도 해요? 응, 연말에 작은 발표회가 있대. 우와, 엄마가 무대에 서시는 거예요? 보러 갈게요. 성민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식이 제 무대를 보러 오겠다고 하다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제 시간을 갖게 되니 다른 날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게 여유구나.
그동안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왔는데 조금만 여유를 갖고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오후 의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혜란 씨, 우리 합창단에서 꽃꽂이 수업도 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영숙 언니의 제안이었어요. 꽃꽂이요? 네, 화요일마다 해요. 꽃도 예쁘고 집에 가져가서 장식할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해보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해봤어요. 꽃꽂이 수업도 들어볼까 생각 중이야. 어머니,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걱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뭔가 배우고 싶어? 그럼 하세요. 엄마가 즐거우시면 되는 거죠. 소연의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인가 소연도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눈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혜란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저 자신으로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고 제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합창단과 꽃꽂이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제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혜란 씨, 우리 합창단에서 단독 공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영숙 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 저요? 혼자서요? 응, 목소리도 좋고 표현력도 뛰어나더라고. 연말 발표회에서 엄마야, 누나야를 한 곡 불러보면 어떨까? 단독 공연이라니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생각해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혼자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상상이 안 됐지만 한편으로는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말해봤어요. 나한테 단독 공연 제안이 들어왔어. 정말요? 엄마, 대단하시네요. 성민이가 제일 먼저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다. 나도 보러 갈래요. 지우까지 신나게 말하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꼭 해보세요. 소연의 말에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가 다 응원할게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족들이 제 일을 이렇게 응원해주는 게 언제만이었을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집에서도 틈틈이 발성 연습을 하고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도 했습니다. 할머니, 노래 들려주세요. 지우가 매일같이 졸라댔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연습하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소연이 먼저 나서 주었어요. 엄마, 지우 숙제는 내가 봐줄게. 성우도 자발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씩 제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꽃꽂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소연이 혼자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뭐해? 아, 어머니 오셨어요? 나물 좀 무쳐봤어요. 오, 잘했네. 맛있겠다.
소연의 손놀림이 제법 능숙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늘었을까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요. 소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놀랐어요. 괜찮아, 소연아. 아니에요. 어머니도 당신만의 삶이 있으신 건데.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소연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요. 소연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도 당신의 꿈을 이루셔야죠. 그날 밤 성우도 저에게 찾아왔어요. 엄마, 얘기 좀 할까요? 그래, 뭔데? 그동안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너무 엄마에게만 의존했던 것 같아요. 성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가 변하시는 모습 보면서 깨달았어요.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이라는 걸요. 성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공연 때 제일 앞자리에서 응원할게요. 드디어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대에 혼자 서본 게 처음이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혜란 씨, 괜찮아? 영숙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조금 떨리긴 하지만요. 잘할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했잖아. 무대 커튼이 열리고 객석이 보였어요. 가족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작은 손으로 할머니 화이팅 하고 외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제 목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어요. 그동안 연습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어린 시절, 결혼, 육아, 시행착오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요. 마지막 음을 끝낼 때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가족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때 모두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소연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소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으세요? 성민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글쎄, 이제는 혜란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누군가의 엄마나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우가 궁금한 듯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여전히 소중한 내 가족이야. 다만 이제는 서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거지.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했어. 혜란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주인공인 삶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랑으로 바뀌었고요. 합창단과 꽃꽂이는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들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각자의 몫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소연은 제법 훌륭한 요리 실력을 갖추었고 성우는 지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해요. 성민도 가끔 집안일을 도와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아껴주는 관계로 바뀌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지우가 제게 편지를 써줬어요. 할머니가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할머니를 닮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우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사는 하루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합창단 연습도 있고 오후에는 새로 시작한 독서 모임도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은 희생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꿈을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혜란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